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계를 시작하면 저기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이성우 위원장님, 이상재 본부장님 다들 페이스북에서 요거 페이스북 공유해 주시면 보다 멀리 퍼져서 오늘 이 증언 대회를 함께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한 지 이제 1년 반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좀 도래했고요. 지금 이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은 이러한 생생한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회편은 이정민 의원실과 정의당 노동이 담당한 나라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공공노조 대전본부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 매우 바쁘신 분이어가지고요. 인사를 제일 먼저 하고 떠나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장례를 가득 채우지 못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증언대를 보는 분은 이 자리를 몇 배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제 인사말은 자료집에 실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IBS라고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이명박 씨가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사실 만든 기관인데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배트라고 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는 다 써놓고 연구원의 80%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연구원 우리 박사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의 연구원들이 해고되어서 지금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 우리 여러 동지들 오셨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1100명, 1200명 가까운 우리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휴가 가면 그만두는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출산휴가 가서 몸도 추스르기 전에 교수가 시키는 일을 집에서 해야 되는 이런 처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들 앞에서 오랫동안 노조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만나서 현장 이런 문제들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은 책임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금 자회사가 아니라 직고용을 위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동지들께서 우리 공공연구노조의 직고용 쟁취 투쟁을 힘있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정언대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우리 비정규직 현실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온 나라가 비정규직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사자로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회해서 이 나라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상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에 있는 많은 출연진들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금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도 계속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이상재 본부장님, 네, 지금 이야기하실 시간입니다. 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장 이상재입니다. 예. 저희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 같지 않았죠.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는 이게 노동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을 되돌려 놓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굉장히 어려운 일이냐, 노사전 협의체다 뭐다 해서 만나서 엉뚱한 소리 했었고, 왜 모회사, 자회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회사 뭡니까? 이거 또 다른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회사의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만한 애들한테 조금 글을 가르쳐주고 조금만 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십시오. 그 애들도 정말 현명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에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노동자를 우롱하고 우리 노동자를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우리 노동자들은 희망을 가졌었고 1년이 넘도록 조금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회사라는 이상한 그 전환이 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엉터리 정규직화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자벌 노동지들 청와대 앞에 노숙농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요. 하루 저녁 자고 오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 동지들은 그 추운 데서 침낭 속에서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뭐라 그러죠? 뭐 열난로? 뭐 그거 한두 개 깔고 잡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어리신 분들 20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대 30대 요주축인데 그분들이 어디서 생활하냐고 물어보니 고시원서 생활한답니다. 왜 고시원서 생활하냐고 그러니까 그 월급 갖고는 방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시원서 생활한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자회사에 입사원서를 내지 않으면 다 해고시킨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배수진을 치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곳 없이 내모는 이 정부가 과연 올바로 된 정부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엉터리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 정말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된 결의를 해서 앞으로 그 결의대로 투쟁을 해서 반드시 정규직화 이르기를 바라면서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정말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 대선시당 김윤기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서 인터넷 생중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대전 지역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시에 KBS 라디오에서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리포팅하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정진호 PD 와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하고 팟빵에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세요. 요즘 우리 지역 정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불법 정치 자금, 공천 헌금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그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의원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먼저 본인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직은 깔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심지어 선출된 당직자들과 뭐 임명된 당직자들과 뭐 이렇게 해서 당무 전반을 감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지경에 있는 분을 임명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리고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개혁하라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어주긴 했습니다만 불과 6개월 지나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하는 것이 그 전의 정치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 거대 양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뚫고 뭔가 의미 있는 더 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 혹은 12번째 안에 들어와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가고 50%가 그 나머지 10%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극심한 양극화에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정치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득권이 자기 곁을 내주지 않는 뭔가 진입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늘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동지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진보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힘을 모으고 연대해서 기득권과 싸우고 그래서 그 벽을 함께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증언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를 갖는 우리들이 손잡고 연대의 의지를 또 한번 이렇게 다지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좋은 이야기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을 듣기 전에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본부 최용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증언대회 하면 보통 이렇게 쭉 앉아서 하는데, 아, 이렇게 발표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또 제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예, 저는 그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용이라고 하고요.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이제 기간제도 그렇고 이제 자회사 문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노사 간에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좀 싸움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좀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하는 싸움은 이제 실제로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개별 기관별로 좀 이제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싸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토론회하고 지역에서도 좀 모여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성우 위원장님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가이드라인이 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이제 노노 갈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노노 갈등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좀 있고 사용자들이 좀 임의적으로 진행하게 해버리는 좀 측면이 좀 있어서 오늘 아마 지역에서도 좀 이 가이드라인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에 한번 좀 깊이 좀 논의하는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좀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5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때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의 정일영 사장이 작년까지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를 비정규직 제로 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라는 게 촉발됐습니다. 7월 20일 날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했고, 그때 같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제 9월, 10월 달에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로드맵은 이제 고용노동부 로드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로드맵의 한 부분으로 포함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 대책을 보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총 852개소에 대해서 1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기간제는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까지 전체를 좀 전환하겠다라고 했고, 파견 용역은 2020년까지, 그때 당시 상시 지속 업무에서 이제 계획 인원을 2020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한 6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이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일부 좀 논의가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저희 민간위탁 기관인데요. 민간위탁 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폐기물 위탁, 운반 좀 이쪽이 전국에 한 34,000명 정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2018년에 실태조사하고 2020년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계획을 좀 내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용 형태별로 보면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또는 이제 무계약직 전환, 파견 용역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직접 고용, 자회사,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 형태 이 세 개가 이제 병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전환 기준을 보면 그 뒤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제 연중 계속된 업무 이제 9개월 이상 이제 계속된 업무로 했고, 향후에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로, 그리고 생명 안전 업무라고 했는데, 이 생명 안전 업무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증언하시는 분 중에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서 종료가 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제 정확히 예외로 한다는 아니고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 기간제법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나 이제 사업 기간이 완료되는 경우는 이제 그 2년이 지나도 정규직전환 제외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여기서는 좀 이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좀 요구했던 게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채용할 때 좀 사전에 좀 사유 제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쭉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이제 표준인사 규정을 좀 제정해서 이제 뽑을 때 사전심사 비정규직 같은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앞에서 좀 입구를 그런 방식으로 막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좀 차이점을 좀 기존의 이제 비정규직화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 2005년에도 한번 정부 대책에 나온 적이 있었고 12년에 한번 15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존 대책 같은 경우는 기간제는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통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통 이제 대책을 마련했었고 용역 같은 경우 파견 용역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책은 아니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고용에 대한 대책이 좀 없어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그 이게 이제 약간 모순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세우면서 또 뭘 했냐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유로 기관의 이제 기능을 통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외주화를 진행하기도 하고 좀 이런 게 한 그 2008년 정도 이후부터 한 7, 8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정책이 되는 거죠. 기관제는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시키면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규직을 늘리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모순된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공공기관에서 외주화가 이제 급속도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06년에 보면 이제 기간제가 한 25만 명 정도 됐고 간접 고용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2017년에 보면 이제 기간제가 19만 명으로 좀 줄고 한 5만 명 정도 줄고 반대로 이제 간접 고용은 한 12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게 2012년, 13년에 고정이 됐습니다. 딱 이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가 한참 추진되던 당시에 이 비율로 고정이 됐고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는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외주화가 되고 또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고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좀 수치가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서는 인천공항을 처음 간 이유도 그랬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건데 이걸 좀 막고자 간접 고용 대책을 넣자고 했고 기관을 좀 확대했습니다. 기관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중앙공공기관하고 뭐 지방공기업 정도 했으면 이번에는 뭐 출자 출연 기관까지 좀 확대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정규직 전환 대책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단 전환 대상에서 기간이 좀 늘어났고 원래 이제 전환 대상이 전에는 이제 기간제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기간제 파견 용역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판단도 일단 좀 완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2015년 나온 대책도 과거 2년 이상 지속된 업무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 2년 이상, 향후 2년 이상 총 4년이죠. 4년 동안 지속될 업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2년 동안 지속된 업무라는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년, 현재 이제 9개월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외의 사유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간제법 등에 나오는 이제 전환외의 사유에서 그때 이전에는 좀 폭넓게 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한 2개 사유하고 5개 사유 정도로 좀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아마 여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출연령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전환 절차는 그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에 따라 전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간제의 경우는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특히 이제 뭐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좀 꾸린 이제 전환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기간별로 이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고, 파견 용역은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 좀 논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진행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3번 정도 지금 이제 전환 현황을 좀 발표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하실 거는 전환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결정률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정이라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파악하는 방식은 이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을 확정하면 전환 결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여기 나온 전환 결정이라는 부분은 전환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는 없는 게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74,000명 정도 전환하겠다, 일단 1차 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74,000명 정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전환분 중에 기간제가 한 14,000명 정도 전환 결정이 안 됐고, 그 이제 파견 용역직,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좀 컸습니다. 이제 그쪽이 이제 전환이 완료됐다고 이제 정부에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접 고용은 작년에 연말에 전환된 거는 사실상 계획 인원을 좀 한 1,000명 정도 좀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발표했을 때는 이제 올해 이제 2차 년도 이제 전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인원이 17만 명 정도가 됐었고요. 3월에 발표했을 때 이제 한 그 기간제 경우는 이제 한 80% 이상, 그리고 간접 고용의 경우는 한 50% 이하로 이제 전환 결정이 된 바 있고요. 9월에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 9월 28일 날 이제 전체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9월에는 이제 전환 결정은 이제 계획 인원 대비해서 한 88.3%, 그리고 전환 완료된 인원은 48.6% 정도 되고요. 기간제는 한 93.7%, 그리고 이제 전환 완료는 76.9%, 7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의 경우에 전환 결정은 84.5%고 전환 완료 28.6%인데요. 아마도 기간제는 정부가 발표할 때 올해 말이 지나면 거의 100% 완료됐다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이 도과하는 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연초에 계약하면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기간제가 정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 2년이 도과하는 시기에 아마 맞춰서 이제 정부에서 계획 인원은 아마 99% 이상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 간접 고용 중에는요, 파견직은 지금 이제 기관별로 좀 보고 있는데, 파견직은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견직이라는 거 특징이 이제 근로자 파견 업무를 이제 근로자 파견을 하기 때문에, 파견직은 지금도 이제 기관별로 보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견직 같은 경우도 2년이 도과하는 올해가 지나면 아마 파견직은 이제 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사실 그냥 공공기관에서 여기는 좀 전체 전환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회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환이 상당 기간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대상 기간별로 뭐 추진 실적을 보면요, 이제 그 전체로 보면 중앙부처 이제 47개소 정도 되는데요. 한 102% 정도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지방공기업이 한 6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환 결정 대비 전환 완료 비율은 중앙부처가 81.1%로 가장 높은데요. 그 우리 이제 중앙부처의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그 중앙부처가 이제 제일 이제 전체 기관이 이제 전환 결정을 했고, 자치단체가 한 92.7% 이제 기관별로 보면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제 파견 용역도 여기 이제 좀 설명해 놓으신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디냐, 파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전환 결정률이 자치단체가 이제 23.1% 압도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파견 용역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환 완료에서 그 이제 지금 이제 전체 인원으로 보면 파견 용역이 공공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 완료가 공공기관이 한 24.4%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미전환 인원, 파견 용역 중에 미전환 인원에서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간접 고용의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오늘 학교 비정규직에서 증언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전에 보면 대전 특성이 과학기술방송통신 산하 출연 연구기관이 좀 많고 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이 산하기관 추진 실적을 좀 봤습니다. 이 관련한 자료는 뒤쪽에 보면 제가 첨부를 좀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 산하가 이제 46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우정본부 것도 있고 이제 출연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 전체 전환 현황을 보면요. 계획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됐었는데 전환 결정은 4,387명, 전환 완료는 2,226명이고요. 그 다른 기관들이 이제 기간제 전환 결정이 굉장히 높은데 과기정통부는 그 전환 결정은 계획 인원으로 보면 한 107%로 많이 했는데 전환 완료 인원은 계획 인원 대비 한 48.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같은 경우는 그 계획 인원 대비 전환 결정도 낮고 전환 완료도 12.8%로 이제 정부 기관 중에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하고 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이 공공기관 숫자가 다른 이유는 해마다 이제 공공기관 지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체가 이제 하나도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336개, 334개로 줄어든 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상시지속 인원 대비 계획 인원 비율이 그 55.3%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보면 이제 상시지속 인원 중에 이 사람들은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한 인원 자체가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히 이제 출연연 쪽에 좀 특성이 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에서 계획 인원 자체가 낮은 문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우체국 시설관리단, 우체국 시설관리단은 이제 우정본부 우체국 내에서 이제 일찍 좀 자회사 전환을 한 데인데요. 거기가 한 245명 중에 딱 2명 정도만 이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계획 인원이고, 그리고 이제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특히 이제 수탁과제를 받는 이제 연구원들에 대해서 계획 인원을 잡거나 안 잡거나 이게 기관별로 이제 상당히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도 이제 전환 문제는 좀 다른데 기초과학연구원하고 과학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전환 결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기관에 이정미원실에서 좀 통해가지고 25개 기관, 출연연 25개 기관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우리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받아봤더니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도가 이제 9차 회의까지 했는데 여기도 회의 자료를 보면 또 뭐 9차 연구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그 뭐 9차, 7차, 8차, 9차가 재논의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고 5개 기관이 한 3차례, 2개 기관이 2차례 그 노사전협 회의를 개최했고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은 회의 자체를 한 차례도 이제 지금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밑에 표 보시면 이제 구성하고 회의가 이제 어떻게 열렸는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은 좀 이런 현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장점들을 몇 가지를 좀 이제 일단 이제 그 출연연 중심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그 뭐 2018년 11월 현재 전환 결정이 한 88.2%로 무난히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외 사유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 판단에도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환 외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판단, 전환 시 최소 심사 경쟁 채용,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그 경쟁 채용 문제, 공개 경쟁 채용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탈락의 좀 사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좀 쟁점을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출연연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좀 별도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출연연이 이제 정부가 출연한 금액하고 수탁과제 연구 수행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수탁과제 수행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뭐 보면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탈락되거나, 왜냐하면 이게 예산 운영이 자유롭지 않다는 좀 그 입장으로 그 공개 경쟁 채용 원칙 자체를 그렇게 좀 정해버리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인원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 탈락으로 인해서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 가이드라인상 그 정규직전환 심의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가이드라인상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이제 노조들이 싸워가지고 왜 노동자 대표 의견을 듣지 않냐 이러면 이제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노동자 대표 참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상에.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노동자 대표 참여를 좀 배제하고 그냥 기관에 이제 내부 인원하고 외부 전문가라고 이제 기관에서 자율 선정하는 사람만 데리고 그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관 입만에 맞는 정규직전환이 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몇 군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고 노무법인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이따가 저기 그 이제 비상구 상담 사례로 설명은 할 텐데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랬고 LH공사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 두 군데가 다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일은 오래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그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라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다 공개 경쟁 채용 대상이다. 근데 이제 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개 경쟁 채용을 하면 이거는 그냥 일부를 그냥 탈락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두 군데 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너무 그냥 일부를 탈락시키려는 평가였다. 이게 이제 진호위 판단이었고요. 아마 일부는 이제 그 중노위 갔다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정규직전환, 그 정부 정규직전환 대책 과정에서 나타난 걸로 인해서 계약 해지가 된 분들이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 승소를 하는 그 두 가지 사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탁과제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일단 정규직화 재원을 이유로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 해고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요. 이게 쭉 살펴봤더니 그 예외 사유가 좀 있습니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박사후 연구원이나 아니면 인턴 인원이나 좀 이런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람들로 이제 연구과제를 좀 수행하는 거를 선호해 버리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직이라고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을 지닌 자에 대한 공개적 경제 채용도 쟁점 사항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보통 한 기관에서 여러 이제 직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비교 대상이 있는 전문성이 가진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공공연구노조에 우리 출연연을 가면 이제 지금 계약해지 되시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박사분들이나 이제 원래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일 자체가 필요한 인력인데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공개 경쟁 채용으로 이제 탈락시키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자의적 기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하게 나오고 이 자체가 뭔가를 규정하는 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일보랑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가이드라인 발표 전 1회 이상 갱신을 한 분들은 그 A, B 팀으로 나눴더라고요. A 팀, B 팀으로 나눠가지고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1회 이상 갱신한 분들은 한 2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91%가 전환을 하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쭉 지속돼 있는 분들은 이제 5년이잖아요, 보통 5년인데 그 30.5%, 그러니까 90명 중에 단 27명만 전환되는, 그러니까 기관의 이제 임의적인 판단으로 대상자를 분류해 버리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카이스트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에 좀 지적도 됐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게 연구기관이 이제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탁과제 업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재정 자체가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돼 있거나 이럴 때 재정이 분리돼 있진 않죠. 그러니까 그쪽 이제 연구원 그 충당을 하는 거죠. 충당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 인력이나 사무 인력 같은 경우를 이제 정규직 전환 시키기 싫으니까 원래 이거는 기존의 기간제법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 전환 시키기 싫으니까 위촉 연구원으로 그러니까 그 연구원 일종으로 이제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정하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기간제법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정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위촉 연구원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행정사무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는 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특정감사 때 지적되기도 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이 아닌 연구기술보조 등 이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동일 업무를 보통 하시니까 그럼 그 동일처우로 해야 되는데 그 동일처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연구기술 보조 업무로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을 보시면요. 이 지금 이제 파견 용역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제 여기 말고도 예를 들면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 수납은 톨게이트 수납하시는 분들이 원래 여기가 예전에 다 직고용이었다가 98년 IMF 때 한번 2005년에 한번 두 번 이렇게 외주화가 되셨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외주화하면 다 수의계약 맺고 이랬는데 2015년에 여기서 이제 그 근로자 지휘하기 도로공사가 이제 직접 사용자임을 지휘하기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 고법까지 승소를 하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원래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노사전 협의회를 하면서 자회사로 전환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직고용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거의 이제 그 고법까지 가는 과정에 이분들 직고용 논란이 없었어요. 논란이 전혀 없었는데 노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자회사로 전환을 시키고 자회사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에게 이게 그 본사로 오면 직접 고용이 되면 그 업무에서 구조조정이 된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하듯이 해서 전체를 이제 그 자회사로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채용 동의서를 받아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제 기관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노노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노 갈등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이제 간접 고용을 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정규직과 동일처하면 노노 갈등이 된다. 일어난다. 이런 이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지를 남겨놓고 그냥 노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정책을 설계할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최소한은 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파견 영역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전환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노동부에서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이제 이게 원래 자회사 설립할 때 기획재정부에 이제 설립 관련해서 서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재부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자회사 설립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전체 중에 33개가 우리가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신고를 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 설립 계획서를 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보면 32,514명인데요. 32,514명이면 전체 한 54.7% 계획인원상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숫자가 이 수치에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자회사 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김포공항공사가 94.7% 자회사로 보내고 나머지 한 7% 정도는 직접 고용하겠다 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인원은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 안 한 데들이 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우리도 결정하겠다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상당수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기관들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온 게 한국자볼드네요. 노동부 산하기관인데 참 씁쓸한 좀 일입니다. 그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뭐 설립 신고를 하거나 민간 자회사로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국자볼드는 중진공 파트너스 뭐 이런 이름, 그리고 이제 한국자볼드 파트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제 일이 좀 끊기지 않게 수의 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의미로 이제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상으로는 다음 같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이드라인상으로는요,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할 때는 용역관리비하고 일반 이윤, 업체가 남긴 일반 이윤은 복리후생, 그 노동자의 복리후생으로 좀 전환하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도로공사 좀 살펴봤더니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전환되면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전환 시에 임원선임들, 그러니까 우리 자회사 만들면 사장님도 가야 되고 관리자들도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 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게 이제 공공기관은 국민 부담이 좀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민 부담 최소화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인력 파견형 용역회사와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도 생깁니다. 예, 기존하고 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자회사 전환 시 노사 전문가 협의회가 파행되거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파견 용역의 정규직자는 늦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연연 이야기만 좀 하고 이제 개선만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출연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노사 전문가 협의회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좀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회자를 봤더니 노사 전문가협의 3차례 진행했는데 2차례부터 공동출자회사 설립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동출자 자회사가 아닙니다. 공동출자회사고요. 이게 자회사 성격으로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출자회사는 여러 기관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좀 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립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가 있겠죠. 한 개 기관으로 자회사 설립하기에는 파견 용역직 규모가 좀 적은 경우가 있을 거고, 자회사 설립 시 임원 선임 등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동출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걸로 추정되고요. 근데 이제 이 공동출자회사 같은 경우는 파견법상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출자회사를 세우면 이 회사는 여러 기관으로 사람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기재부가 이제 자회사가 아니거나 기타 공공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현행 아마 국가계약법상으로 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파견업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용역 보내는 그 인력업체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이 됐어요. 예, 일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일단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출연연 등은 그 전체 정규직화 속도보다 현재도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의 빈틈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 좀 문제가 있는 형태들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선 방안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라는 말보다 가이드라인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명확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상에 전문직으로 판단하면 공개경쟁 채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기관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전문직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학위나 뭐 이런 걸로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 전문직이라고 판단하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건데 공개경쟁 입찰하면 아니 그 채용을 하면 탈락자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 탈락은 무조건 해고로 이어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수정이 좀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좀 필요하고요. 수탁과 제비로 충당한 연구 인력도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의 임의적 해석을 좀 일정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탈락하는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과 같은 이제 처우를 받은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말 이제 직종이나 뭐 일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 용역은요,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금은 이제 직접 고용 자회사 그 사회적 기업 병렬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직접 고용으로 좀 원칙으로 하고 이 역시도 그러니까 한정지어서 자회사라고 가거나 좀 이런 부분 좀 한정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회사 설립 시 이게 좀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거는 이제 국민 부담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게 낙하산 인사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방지책을 좀 세워서 좀 이제 국민들한테도 지지받는 국민 부담이 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용역회사에서 취해왔던 일반 유연하고 용역관리비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임금 복리후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과기정통부는 봤더니 이제 공동출자회사 세우면서 용역하고 일반관리비 6%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임금으로 돌아가는 게 나머지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마 출자 출연금이나 그 자회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비용으로 돌아갈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용역회사에서 취해왔던 그 중간 착취의 성과물로 가져왔던 그 돈은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90% 이상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규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당에서도 좀 요구하고 노동조합들하고 좀 이야기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가이드라인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좀 취지로 전체 진행 현황 설명드렸고 개선 방안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발표해 주신 최용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옆쪽에서 있어서 눈치를 줬는데 잘 못 보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냥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목소리들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교육공무직 공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안 들어보셨나봐요. 네, 학교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자들께 제가 좀 하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중계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뒤에 자료집에도 보면 전문 용어들 많이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냥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리는
알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전국 교육공무직 노동자 이경래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부장 이경래입니다. 네, 7분 동안 발표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해서 7분 동안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네, 2시 30분까지 20분 동안 발표하기로 했던 주제 발표가 3시까지 이어진 걸로 봐서는 제가 안심하고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우리 남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의 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노동조합인데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 함은 일단 학교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는 노동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물론 학생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보기가 어렵고, 이제 그 나머지 일단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교사들이죠. 그 다음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전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그 직종이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을 따지면 수백 개 직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직종을 만들어내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직종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직종들이 이제 그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운영하시는 분들, 유치원에서 아이들 극간식 담당하시는 분들, 특수학교에서 특수아동들을 이제 케어해 주시는 특수교육 실무원분들 등등등 해서 수백 종류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은 학교장의 채용 권한에 의해서 학교장이 채용을 하는 그 1년짜리 그 1년 미만의 그 계약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겨울만 되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던 그런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수년 전에 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통해서 수년 전에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수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는 교육감이 직고용한 무기계약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지금 그 정규직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 정규직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것 뿐이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교육청 인사가 우리 교육공무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에서 비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고용이 좀 안정되었을 뿐이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그리고 교사들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기계약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무기계약직이란 말을 쓰죠. 엄연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것은 처우의 문제죠.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은 교사가 아닌 행정공무원들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아까 앞서 발제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가장 큰 원칙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었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예외를 인정한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이 문구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 제외 결정을 했고요.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고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2017년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 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 한 5만 5천여 명이 이제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 32,933명, 다시 말해 한 3만,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한 6만여 명이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3만 9천 명, 다시 말해 한 4만여 명 정도의 기간제 교원 및 학교 강사 7개 직종을 전환 제외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육부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나온 지 2달 만에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거의 70% 정도를 전환 제외 대상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 등 기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근거 법령들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영어회 전문 강사나 스포츠 강사 이런 분들인데요. 자, 영어회 전문 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업이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영어회 전문 강사는 수업에 투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수업을 주로 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그러니까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또 하나 원어민 교사가 있을 경우 그 원어민 교사의 모든 뒤치다거리, 다시 말해 집 계약하는 거 알아보는 거, 여권 정리해 주는 거 등등등, 그런 모든 일들을 영어회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노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교사가 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영어교사의 TO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 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대다수 길거리에 나와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었죠. 스포츠 강사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체육 수업의 보조입니다. 예, 하는 일은.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절대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체육 선생님들 자리가 없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무기계약직이 전환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교육부는 이 기간제 교사 및 학교 강사들을 전부 전환 제외시켰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전시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교육청은 29개 직종 2,353명을 전환심의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이때 위원 구성은 내부위원, 교육청 직원 5명과 외부위원, 교육청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공정한 구성인 것 같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단히 불공정한 비민주적인 위원 규정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소속 직원 5명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소속인 사람 2, 그리고 대학 교수 1, 노무법인 대표. 이 4명은 교육청이 선출한 인원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청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단 1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집본부인 우리 본부가 추천한 인사, 노무사 1명만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전환심의위원회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은 9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게 참여했던 노무사의 증언이고요. 이렇게 구성만 비민주적이었던 게 아니라 심의 일정도 대단히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9월 11일 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한 달이 지난 10월 16일에 날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견례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2달을 놀아요. 2달 동안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2월 중순에 다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자. 다시 한 보름 만에 끝내자는 얘기예요. 저는 심의 자체를. 심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교육청은. 그렇게 진행이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 쪽 노무사가 억지로 1월 말까지 계속 버티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7차의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한 번마다 심의 시간은 겨우 3시간 정도였고요. 그러면 이제 1회를 빼고 총 심의 시간은 한 18시간 정도 됩니다. 이 18시간 동안 29개 직종 2,3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한 거예요. 심의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심의 과정도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부 지도자를 제외한 그 어떤 직종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질 않았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말해 이들은 어떻게 심의를 했냐면 교육청이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교육청 직원이 와서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청이 마련한 자료와 교육청이 설명한 내용은 무엇이었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겠죠. 이 직종은 이런 이유로 전환되면 안 됩니다. 이 직종은 저런 이유로 전환되면 안 됩니다. 이 직종은 이런 이유로 전환되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심의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된 게 대전시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 과정 또한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는 아마도 현장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들이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대단히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대전시 시의원, 구의원들이 비공개로 심의를 하는 거, 의결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을 한 결과 표를 보시면 매우 참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2,353명 중
13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이 된 거죠. 예, 겨우 0.5%에 해당하는 인원이고요. 예, 전환율 전국적으로 따지면 10% 정도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전국 지도교육청을 따지면. 그런데 대전은 0.5%예요. 이 중에 가장 그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은 그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인원이 많은 기간제 교사와 저 강사 직구는 교육부에서 이미 제외를 했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차 때 얘들 교육부에서 제외시켰어요. 아 그래요? 하고 제외시켰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끝까지 쟁점이 됐던 게 운동부 지도자인데요. 자, 이분들은 그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운동부 코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 학교장 계약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 연중 9개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상시 지속성 있는 업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조금 더 유명한 코치로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게 이들의 제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코치, 이게 운동부, 뭐 축구부 다 그러면 축구에서 좀 유명한 아이들 잘 가르치는 코치를 모시고 싶잖아요. 근데 현장에 무기계약직으로 코치가 있으면 못 바꿔요. 그게 정규직 전환 심의, 대전시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뭐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 4페이지 노사전문가협의회. 아까 설명을 들으셨듯이 파견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이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전환을 시켰는데요. 자, 이분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밤에 당직을 서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직종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분들은 좀 소수이고요. 그래서 이번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직종은 바로 당직과 청소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고령이라는 것이고 7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큰 그 고민을 하나 떠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많지만 특수하게 좀 인정을 해서 그 노인 일자리로 규정을 해서 정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교육청에 했을 때 교육청 직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바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 어떻게 정년을 연장합니까? 그 얘기는 결국 감사에 걸릴 수 없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정년은 65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65세까지 늘릴 수 있었느냐? 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이죠. 예, 예를 들어 65세까지 할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정년은 65세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65세가 넘는 근무자들이죠. 70-80%에 달하는 60%가 넘는 근무자들을 그 문제가 이제 노사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쟁점이 되었는데 그 진행 과정을 아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노사 전문가협의회 위원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내부 위원 7명, 외부 전문가 3명, 노동자 대표 8명, 그리고 노조 추천 인사 1명이었는데요. 대전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육청에 노조 추천을 2로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은 절대 승낙하지 않고 한 노조만 선택을 했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한 노조는 참관이라도 좀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거는 그
좋아하는 다수결에 붙여보겠다라고 해서 1차 노사 전문가, 2차 노사 전문가 협의 때 다수결에 붙여서 여기 내부 의원 7명, 외부 전문가 3명 이렇게만 해도 10명이죠. 네, 다수결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관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예, 협의 과정도 역시 졸속적이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협의라는 걸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예, 이 내용을 숙지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세한 설명과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를 않았고요. 예,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료를 나눠주고 협의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자료를 빼앗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자료를 빼앗았던 이유는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안건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고 예, 실제로 마지막에 4차 때 끝나고 나와서 저 대표자분들한테, 노동자 대표자분들한테 이 안건을 여기서 동의하시면 어떡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실제로 어떤 안건에 동의를 했고 어떤 여파를 미치는 안건에 동의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전시 교육청은 좀 나이든 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쥐락펴락 농락하고 예,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노사협의를 진행시켜서 원하는 안건,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했는데 일단 유예기간 3년을 두었습니다. 3년 동안은 그냥 계속 일할 수 있게 두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예, 3년 동안도 예, 매년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 평가에는 체력평가와 건강평가, 근무지 능력평가가 있는데 예, 평가를 거친다는 이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잘릴 수도 있는 거네 라는 고용불안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고요. 예, 또 이 3년, 2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2년까지 더 근무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직고용 전환이 되면서 최대 5년, 짧게는 1년 내로 다 정리해고가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대전시 교육청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직고용 전환한 결과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5년에서 1년 내로 정리해고 시키겠다. 예, 그래서 심지어 그 현장 노동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급여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직고용 전환되면서 파견용역 회사한테 빼앗겼던 급여가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면 내 임금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아지는 게 없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래서 나아지는 게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리해고가 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차라리 원래대로 파견용역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 왜? 파견용역 회사는 임금은 떼어먹을지언정 내가 건강할 때까지 일하게는 해주었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소당직 노동자들만 특수용역 직군으로 운영 직군으로 분류해서 취업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 규칙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들을 그 교육감 직고용이 아닌 학교장 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대전시 교육청이 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직고용 전환하면서 수백 개의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대전시 내에. 예. 교육감이 채용과 어떤 그 인사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채용과 인사관리의 권한을 학교장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시 교육청의
만행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구형 전환하고 정규직 한다더니 나이 많다고 정리해교와 차별을 선물한 게 대전시 교육청입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대전시 교육청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날이 새도록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계획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3시 30분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30분이 가까이 오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한 분의 증언을 좀 더 듣고 잠깐 쉬고 그래야 되겠죠. 잠깐 쉬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너무들 안에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 번째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요, 한국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의 사례입니다. 한국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 우상혁 지회장님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적당히 부탁드립니다. 위치를 주는데 두 앞에 정면에 시계가 있습니다. 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한전 원자력연료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우상엽입니다. 앞에 두 분이 엄청 많이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전 원자력연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그 한전 원자력연료 내에서 그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방사선 환경관리 업무에 기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 업무들을 좀 보면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지들이 듣기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 나와 있는 자료집 말고 자료집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지금 한전 원자력연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희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쓰는 연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는 우라늄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 방사선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관리 구역을 이 관리 구역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업무인데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자면 방사선 관리 구역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고요. 그리고 환경 관리 업무는 그 연료를 생산하면서 나온 뭐 금속 폐기물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이 다 이제 방사선에 다 오염이 됐겠죠. 그 관리 구역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금속물들을 제염을 합니다. 제염이라는 건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금속물을 뭔가 이제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설비, 기계 이런 것들로 제염을 해서 그 폐기물을 방사선에 오염되었던 그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로 바꾸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 폐기물이 되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 금속물들이. 그 밖으로 나오면 그 금속물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다시 제철소로 갑니다. 제철소로 가서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녹여서 이제 어딘가에는 쓰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과 여기에 계신 동지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정말 중요한, 정말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전환 진행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작년 7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났죠. 근데 저희는 그 노사전협의체는 단 한 차례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1차 노사전협의체에서 회사는 그 한전 원자력연료의 전환 계획이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우리 조합원 전원을 전환 예외를 예외로 분류하고 그 이유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진흥 거기에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들입니다. 뭐 일반 용역이 아니고 기술 용역이고 저희들은 엔지니어링이라서 그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전환 예외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거기 예비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예비 인력. 그 예비 인력 우리 조합원이 8명이 있는데 투입 인력이 이렇게 있고 예비 인력이 있는데 예비 인력이 투입 인력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메꿔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 인력이 투입 인력이 휴가를 가거나 뭐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러면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대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8명을 아예 그냥 배제시키면서 그 쟁점이 없는 직종과 쟁점이 있는 직종을 분리해서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쟁점이라는 건 연료라는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이 업종은 이 직종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전환 대상 그리고 이 직종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전환 예외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종을 분리하여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7월 18일에 진행되었던 1차 노사전 협의체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지회에서 그래서 쟁점이 없는 그 직종의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좀 연락을 해보니까 7월 18일 1차 회의 이후에 몇 회 정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좀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연료에서 자회사로 전환 계획이라고 주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쟁점이 뭐냐면 핵심이죠. 연료에서 저희들을 전환 예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누구도 아마 상식적으로도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 하는 업무 자체가 정말 우리 지금 지역에 이 대전 지역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종을 다시 위험에 외주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위험에 외주화를 했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일자리 기획단에서 그 한림대학교에다가 연구 용역을 줍니다. 그게 이제 뭐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 필요한 생명 안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역을 줬는데 그 한림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가 보고서 안에 원자력 쪽에 방사선 안전관리도 생명 안전 업무라고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정부에서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연료에서는 저희를 전환 예외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전환 투쟁이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끝까지 좀 투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문자가 왔는데 내일 10시에 노사전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자회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회사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다 결정해놓고 저희한테 아마 통보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할 말이 좀 많은데 너무 길게 하면 또 너무 지루해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뭐 지금 남은 시간 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분명한 생명 안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 제외된 원자력 연료의 사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만 딱 쉬고요. 3시 40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규직전환 시민회 갔다잖아요. 여기가 안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자발적 퇴근하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퇴근하고